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요즘 증여세 과세 규정 중에서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이것이 상당히 이 규정이 과세 당국하고 납세자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상가나 오피스텔 신축 판매를 했을 때 그 준공일이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판 사례도 납세자 편을 들어줬다가 과세 당국 편을 들어줬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리되지 않는 그런 심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고 어떨 때 과세가 안 되는지 우선 먼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 그러니까 재산 취득 이 얘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성년자들에게 재산을 증여를 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임야를 증여를 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걸 토지 개발이라든가 전답으로 개발을 해서 전답으로 형질 변경을 바꾸거나 대지로 형질 변경을 바꾸면 재산 가치 취득 후에 재산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세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요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무자력자가, 근데 무자력자 그러면 미성년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소득으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미성년자나 학생들이 자기 그런 능력을 소지할 수가 없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내부 회사 미공표 내부 정보를 기화로 그런 정보를 제공받아서 취득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을 받아서 취득하거나 이렇게 취득을 해서 그 재산 취득 후에 5년 이내 당해 재산의 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득을 봐야 그러면 증여세가 과세되느냐? 이것은 이 기준 금액이 있는데 아래 기준 금액,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 재산 취득 금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 상승 기여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취득가액에 상당한 가액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 이 전체를 취득가액 상당액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금액의 30% 이상 이득이 생기거나 아니면 3억 원 이상 이득이 생겼을 때 과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적은 금액 이상으로 이득이 생겼을 때 과세가 되는 거고요. 증여가액 이 계산은 해당 재산 가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여분, 재산 취득가액, 그러니까 취득가액 상당액 이상 취득가액 상당액을 해당 재산가액에서 빼줘버리면 이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여 시기를 그럼 뭘로 볼 거냐? 증여 시기. 증여 시기는 이제 개발 사업 시행을 했다. 그럼 개발 사업 시행을 했다. 그럴 때는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고시된 날을 증여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 고시가 돼야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이제 증여 시기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을 한 경우에는 형질 변경 허가일이 되는 거고요. 공유물 분할 등기일이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이건 자에게 주고 이건 부가 가지고 있는다. 그럼 이 땅은 도로하고 붙었으니까 굉장히 가치가 더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공유물 분할 등기일이 증여 시기가 되는 거고요. 사업 인가 허가, 뭐 재수개발, 뭐 이런 것들은 인가 허가일이 되는 거고요. 비상장 주식을 혹시 한국금융투자협의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등록일이 증여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그런데 뭐 나머지 부분은 이 외 규정은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실무적으로 우리 과세당국하고 다툼의 대상되는 부분의 사례가 1번부터 3번까지가 굉장히 다툼이 많은 부분이 1번부터 3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개발 사업이 뭐냐? 이것까지 아직도 정의가 구체적으로 판단이 대법원에서까지 이 개발 사업 여기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까지는 아직 뭐 판단이 안 내려진 것 같아요.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개발 사업의 의미가 그러면 과연 뭐냐? 개발 사업의 의미,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세당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상가 신축 그러면 이 준공일을 뭐 우리 증여 시기로 봐가지고 과세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아파트나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뭐 신축하는 것을 개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환수법 2조 2호에 보면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을 하거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을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뭐 이런 것도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지 지금 과세당국에서는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도 개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세 심판 사례 15년도에 나온 심판 사례 보면 여기에 보면 장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 사업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분양 공고일은 개발 사업이 아니고 재산가치 증가 사유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판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데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겠지요. 2018년 말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여기서 과세당국에서는 뭘 과세를 해버렸냐고 그러면 석유화학 공장의 준공일이 구개발사업 이익환수법에 해당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고등법원에서 국가가 패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정작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라든가 개발사업 판단이 어디까지를 개발사업으로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범위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고 과세당국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신축, 준공일을 개발사업의 증여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이거 증여세로 과세를 하면 굉장히 증여세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 그 부분을 알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